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귀향이라고 표현하기도 되게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냐면 지역에서 나고 자랐고 대학교도 사실 인근에 있는 지역 군산으로 다니면서 여기 지역에서 통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공무원을 조금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도 그랬고 공무원을 도전해보고자 했던 의욕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잠깐 학교를 휴학하고 6개월 동안 여기 지역을 떠나 있었지만 주소지는 여전히 그냥 서천. 그렇게 하고 6개월 만에 그 꿈을 시험을 한번 보고 접고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때마침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지역순환경제센터, 그 당시에는 일자리 종합센터였죠. 거기서 사무보조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일자리도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지역에 정착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천에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왔을 때에 눈치를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 어머님. 저는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런 거는 없었는데 지역에서 이제 이런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비영리 단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관심을 조금 많이 갖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어른들이 뭔가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나이 어린 저로서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거절을 하고 싶어도 뭔가 지역에서 소문이 조금 너무 좁은 지역이어서 이상하게 나면 내 또 다른 앞날에 뭔가 영향이 있을까봐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려웠지 뭐 지역의 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딱히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산이랑 서천을 구분 헷갈리죠, 못했어요. 서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 서천에 오게 된 계기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서천 같은 경우는 그때 귀농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제가 귀농 준비를 하는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아무래도 연고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서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정착해야 될 곳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염두에 뒀던 게 농업을 할 수 있는데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곳, 오염되지 않은 곳 이런 곳을 찾으러 다녔어요. 물론 땅값도 중요했고요. 그래서 원래 살고 있던 서울 근처에는 정착을 포기를 했고 그 아래쪽으로 해서 제 조건에 가장 맞는 곳을 찾던 중에 서천이 이제 생태 도시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때 생태원도 있고 뭐 조류관이라든지 해양자원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내가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각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시골 지역이라고 칭하더라도 그쪽에 워낙 창고도 많고 공장도 많고 오염돼 보이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근데 서천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청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결심한 계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보니까 생태적으로 좀 건강해서 생태 환경이 좀 좋아 보여서 이제 서천을 선택한 이유가 크다. 네, 커요. 6개월 동안 나가 있으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가 이제 대전 쪽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대전만 가도 뭔가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정이 조금 넘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없고 무표정한 도시의 그런 생활들이 정말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겁이 조금 많았고 근데 서천은 어떻게 말하면 지역이 좁아서 불편한 점들도 있지만 그게 또 저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청년으로서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 와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많은 분들이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구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미국 씨한테 좀 이제 개별 질문을 좀. 네.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서천군 지역 순환경제센터에서 사회적 경제 업무를 맡고 있죠. 이게 어떤 업무예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지역민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들이 대사 종종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 상담 업무가 제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 뭐 중앙 부처로부터 받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그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서천 현실에 맞는 당사자 조직에서 조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새로운 판로 개척이나 이런 유통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타 시도나 뭐 타 기관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발굴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크게 봤을 때는 공동체 업무를 조금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년도부터 이제 센터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서천에는 되게 개별적으로 보면 뭐 기업 대표님들이라든지 실무자분들이라든지 되게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충남에서도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서천이었는데 단합이 조금 안 되는 게 아쉬운 거고 그리고 뭐냐면 그 단합에 있어서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필요에 의해서 어디 가든 많이 모이기는 하지만 단합 그 다음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업무에서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전에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다가 맞아요. 그게 또 활성화되지 못해가지고 다시 해산했다가 다시 또 합쳐 만드는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산 절차를 밟았던 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사업들이 실질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모일 그 거리가 없어졌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회원사들이 여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잠시 정체되어 있는 정체기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생 조직들이 계속해서 육성이 되고 그 신생 조직들 안에서 다시 단합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가 재정비를 거치게 됐던 거죠. 그 서천군의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됐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서천 청년 주민기업, 지금은 이제 청년 주민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2012년도 당시에는 이제 서천 주민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지역에서 어떠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년간 그 지원팀들을 봤을 때 청년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었고 참여도가 저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40대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주로 사업을 신청하고 했다라고 하면 한 3년 전부터는 점차 청년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1팀인가 12팀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5팀이 선정되는데 그 중에 4팀이 청년이었고 한 팀이 그냥 일반 주민이셨던 거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한 팀이었고 일반 주민이 4팀 이었나 2팀 뭐 그런 식으로 비율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도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아진 게 그런 수치적으로 봤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청년 창업과 사회적 경제를 연결하려고는 하지만 청년들은 저희 나이대 청년들은 학교에서 협동보다는 경쟁 이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런 구조를 배웠기 때문에 아직 협동에 대한 그런 거는 내가 타고난 성품이 아닌 이상 사회적 경제를 청년한테 강요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청년이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반드시 너는 사회적 경제로 해야 돼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전 그 말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서천군이 진행하고 있는 게 그 서천 지속가능 지역재단이요? 지속가능 지역재단.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센터들이 많잖아요. 뭐 네 지금 맞아요. 팀장님이 계시는 순환경제센터라든가 네네.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게 한 2년 됐나요? 만들어진 지 2, 3년? 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단법인으로 위탁받아서 운영된 거는 올해부터고 작년부터 이제 그리고 뭐 도시재생 지원센터, 상권 활성화센터. 상권 활성화센터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센터는 아니고 이번에 재단이 꾸려지면서 이제 거기 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그 담당하던 시장 관리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사실상 많이 있지만 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결짓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단으로 위탁해서 지역의 소상공인 활성화라든지 뭔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그리고 시장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담당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재단 안에 들어가는 그쵸. 거잖아요. 네. 이제 염려되는 것은 항상 그 행정의 고질적인 병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일지 예상이 가네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우리 행정 칸막이라고 그쵸. 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이 행정으로 보면 한 부서에만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행정에서는 칸막이를 쳐서 이건 우리 사업이야 하고서는 맞아요. 다른 과 다른 부서하고의 소통이 안 되는 게 가장 심각하거든요. 저는 재단이 만들어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좀 그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게 있으세요? 네,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바이고 또한 2013년도 그때부터 이제 그 군 차원에서 지역경제과 차원에서도 지역의 이러한 재단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민간하고 같이 해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2013년 말이었던가요? 그게 이제 2013년 말이었던 것 같네요. 그때 이제 그 사업이 다시 백지화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에서 모여서 회의들을 진행하고 할 때에도 항상 우려됐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행정 칸막이. 근데 저희가 그 재단 안에 뭐 지금 저희 센터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가 주축이 돼서 그 재단을 설립을 하고는 있지만 뭐 마을 만들기를 담당하는 건설과 그리고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도시건축과 이러한 그 실과에서 업무적으로 협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재단을 만들면서 꿈꿨던 그 서로 간의 협업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서 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행정의 칸막이가 무너지지 않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센터들이 하나로 이 공간에 통합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행정 조직의 개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개편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뭔가 판단이 되거나 하시면 그것들은 다른 지역처럼 뭐 사회적 경제와 지역 상권과 관련된 그리고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한 과로 모아서 그 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역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허브를 키우는데요. 허브는 관상이 아니라 식용할 수 있는 허브를 키우고 있고요. 또 한켠에는 이제 과수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블루베리랑 호두나무랑 뭐 매실, 자두 여러 가지 섞여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만나면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네. 같이 귀농을 준비하던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2명이 네. 뭐 있다가 서천을 떠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줄 수 있겠어요? 정말 저도 안타까운 일들이었는데요. 사실 저랑 같이 내려온 서천에 농사를 지으러 온 귀농 청년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서천에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저처럼.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것들을 모두 투자를 해가지고 처음에 귀농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업이란 것 자체가 참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처음 시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정적인 투자가 너무 커요. 땅값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설도 투자해야 되고 기본 뭐 자원이라든가 매년 들어가는 소비재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경험이 굉장히 길지가 않기 때문에 모아놓은 종잣돈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땅을 사기도 힘들고 지역에 뭐 부모님이나 친지분들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텐데 그게 전혀 없는 도시에서 혼자 이렇게 내려온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거를 처음에 대출을 끼고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무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하다가 그 한 해 뭔가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농업이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활비 또 부족해지는 거고 한 2년 정도 그런 일이 연달아서 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친구 같은 경우도 한 명은 임대를 한 밭에서 블루베리를 열심히 키우다가 그 한 해 이제 블루베리가 잘 되지도 않았고 또 한 블루베리 특성상 익으면은 얼른 그 시기 안에 따야 되는데 서천에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따는 인력 수급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밭에서 썩어 나가는 일이 생겨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서 올라가게 됐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농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크게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농장을 만들거나 목돈을 가지고 내 사업을 꾸리게 되면은 중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더 이상 재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중단돼서 진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친구도 있고요. 네. 고민해 볼 것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네. 이제 귀농을 해서 살고는 싶으나 네.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네.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익을 포기하고 지역을 떠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고민할 것은 이런 청년들이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걸 다시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사업 아이템, 농업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작물을 키울 건지 아니면은 6차 산업이랑 연결해가지고 뭐 펜션을 하던지 관광 쪽으로 갈 건지 굉장히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자신들의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지역에서 했을 때 걔가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그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에 그런 것을 좀 비슷하게나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이 있다면은 내가 내 돈을 무리하게 투자하기 전에 여기서 이 작물을 심었더니 어느 정도의 소득이 나구나 가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관광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지역이 그런 걸 미리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어떠한 마련된 공간에서 미리 사전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계획한 것만 가지고 내려와서 내 돈을 투자했다가 안 될 경우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도 빚을 안은 채로 올라가야 되니까 더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이수진님은 지금 귀농한 지 3년 됐는데 네. 그래도 앞서 얘기한 그 서천을 떠난 두 청년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거와는 또 다른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와서 2년 차까지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을 모셔오다 보니까 농장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생계를 할 수 있는 농장과 더불어서 주거할 공간까지 꾸려야 하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더 재정적인 압박이 컸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딪힌 어려움들이 좀 있었죠. 여러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네, 서천에서 살면서 제가 문화생활을 그렇게 많이 즐기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군산에 가면 웬만한 문화시설들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조금 멀리 간다라고 하면 전주나 대전까지도 사실 생활권에 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화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역에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문화생활은 그렇게 즐긴다 치지만 지역 안에서 직장인으로 생활하면서
저녁 시간에 뭔가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워라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적어도 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존재하고 뭐 어른들을 위한 뭐 노인센터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공간들이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서천이 몇 년 전부터 청년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털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센터 차원에서 이제 작년부터 청년들의 보금자리라고 해서 청볼이라는 공간을 조금 막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청년을 위한 뭔가 문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유행하는 원데이 클래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나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뭐 단타성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녁에 그러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사실 청년을 위한 게 없죠. 뭐 일하느라고 지금 정신 없어가지고 사실 해 뜰 때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일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즐겼던 문화 중에 하나가 공연을 보는 거, 특히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거 보는 걸 제일 좋아해가지고 회사 끝나고 저녁 시간에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은 가끔씩 서울 같은 곳은 야간에 길에서 이렇게 조명 켜놓고 성악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실내악 축제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클래식을 쭉 뭐 한 작곡가를 정해놓고 한다거나 대규모의 굉장히 내실 있는 그러면서도 비용이 저렴한 문화 공연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지역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 반대로 문화를 경험하는 건 오히려 도시에 있을 때보다 늘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도시에서 야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역에서 제가 또 농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에도 문화시설이 굉장히 곳곳에 산재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제 시간을 비우고 그 공연을 보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여성문화센터라든가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들에서 무료로 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통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허브에 대해서도 조금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동영상 편집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장담극이 소믈리에 과정 이런 것들을 수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문화적인 욕구는 많이 충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천에서 핫한 삼기술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오는 청년들의 공통된 그 분모를 뽑아보면 도시 삶에 많이 지쳐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수진 씨도 얘기했지만 도시에 있을 때는 뭐 야근이 진짜 밥 먹듯이 하는 거였는데 시골에 내려와 보니 제가 봐도 주변에서 야근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기간 빼고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하고 또한 도시에 살게 되면 뭔가 월급은 조금 더 많이 받을지언정 내 주거비라든지 뭔가 먹는 비용 그리고 뭔가 문화생활을 하는 비용 그런 것들로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임금은 많이 받지만 나에게 쌓이는 그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좀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던 지역으로 내려와서 도시보다는 임금을 좀 덜 받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결혼할 때까지는 그래도 비빌 언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으로 많이 내려오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아까 창업을 말씀하셨지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리고 1인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뭐 해가 거듭할수록 창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도시로 가야만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시골에 내려와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통하기 때문에 시골로 내려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도시에서 굉장히 태어나서부터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도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터넷도 발달이 되고 통신도 발달이 되고 물류 같은 경우도 네, 전국이 다 하루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농업을 하면서 통신 판매업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도 네,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다면은 도시보다 시골 지역이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느낀 점은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서 동경이 굉장히 컸었어요, 지역에.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내려와서는 양면성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 네, 이제 도시에서는 늦은 시간에 끝나더라도 밤 12시에도 새벽 4시까지 하는 그런 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간들이 불 켜져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서천뿐만 아니라 이 인근 지역들조차도 군산조차도 한 7시만 되면은 거리에 사람이 없고 가로등만 서 있어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공간은 없구나. 대신 집에 가서 저녁을 즐기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러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저녁엔 쉬셔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요. 다 같이 쉬니까 다 같이 좋잖아요. 네. 제 경험에 따르면요. 제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청년들, 특히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으로 내려와가지고 창업을 할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여행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출장을 지역에 내려왔다가 즐기고 가던가 그럴 공간이 조금 있으면은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 여기서 살아도 먹고는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면은 있으면은 오히려 도시에 있는 것보다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거랑 조금 연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지역에 내려와서 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무조건 내려와가지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적응을 하고 내가 이러한 것을 먹고 살아도 되겠다는 것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단 농업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꽃집을 차리고 싶어 하면은 그 지역에서 조그만하게라도 꽃집을 했을 때는 어떤 시장성이 있겠구나, 어떤 자원이 있겠구나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 저처럼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특히 친환경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오염되지 않는 토양을 찾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 임대를 해가지고 경험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선배님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블루베리를 키우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고 사과를 키우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고 배를 키우는 거는 이 지역에서 안 되고 이러한 정보들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청년들이 내려와서 순탄하게 정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멘토들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네. 지역에 같은 비슷한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그 지역에서 이제 경험을 하셨던 분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 그래도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서 좀 빨리 알 수 있고 시행착오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멘토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계세요. 일단은 블루베리 장목반에 계신 멘토 선생님도 계시고 친환경 농업 쪽 멘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 통해서 만난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멘토 선생님 한 분이 1대1로 매칭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내가 농업 멘토만 필요한다거나 아니면은 행정 멘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약간 전문 컨설턴트 위원님들처럼 각 분야에서 내가 지금 현재 임야를 과수원으로 만드는데 어떤 문제가 막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 선생님이라든지 또 그렇게 해서 돌파해서 나가고 있는데 농업을 하는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 선생님들,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가 쌓여서 청년들이 찾으러 다닐 필요 없이 부담 없이 이런 경우에 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고 매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청년이 내려왔을 때 먹고 사는 문제,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귀촌 하신 분들도 센터에 방문하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다만 그분들의 연령대가 약간 이제 도시에서 좀 퇴직하시고 오신 분들의 비율이 아직까지는 높은 편인데,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본인이 원래 주된 삶이 있던 그쪽 도시의 이렇게 삶을 완전히 다 정리하고 내려오신 분도 계시는 반면, 그쪽은 그냥 남겨두고 잠시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여기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거나 하면 이 지역에 정착할 의향이 있지만 내가 한 2, 3년을 살아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고 하면 떠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청년 쪽에서 접근하자라고 하면은 질 좋은 일자리, 결국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은 결국 떠날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청년을 받아들이려고 어떠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기존에 저처럼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지역에 대한 애양심이 있는 친구들도 찾아보면 많단 말이죠. 이 청년들이 안 떠날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에 살면서 이제 아까 김옥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대학 졸업하고 지역에 내려왔을 때 그 어른들의 시선이 조금은 겁이 났고 걱정스러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역의 분위기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서천 지역이 뭐 이렇게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으로 엮이고 뭐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청년들이 왔을 때 쟤네가 뭐를 먹고 살려고 왔나 처음에는 호기심에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한테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고 정말 내 자식처럼 보듬어 준다라고 하면 그 청년이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떠나려고 고민은 하겠지만 이런 분위기, 이런 정에 이끌려서 또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어른들의 시선도 조금 같이 변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꼰대처럼 굴지 말아요. 맞아요. 쉬운 얘기 어렵게. 알겠습니다.